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우리 증시 어쨌거나 뉴욕 상황에서 시작해서 우리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게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일제히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IMF의 그 연례 보고서 얘기가 있긴 했지만 또 전날까지는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싸해져서 이건 뭔가 싶기도 합니다.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정확히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4일 연속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무역 관세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로 있었고요. 금요일 날에 주가도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엔 블룸버그에서 1조 달러어치의 어떤 미국산 물건을 많이 사갖고 더 사갖고 그러니까 무역의 역조를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중국이 발표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농담할 때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협상을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싸해졌는데요. 오늘은 장 마감하기엔 1시간 반 전에 또는 어제 그제와는 완전히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에서의 실무 협상이 이번 주 중에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그 실무 협상을 미국 측에서 캔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하루 중에 가장 저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막판에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많이 안 좋아지면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 얘기하던 협상의 기술이 여기에서 발휘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상이 계속 난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또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리오 부총리의 일단 다음 주 이제 이번 1월 말에 30일, 30일간의 워싱턴 방문권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니까 판을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강수로 드는 것이 오늘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약세의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4일 연속 올라갔고 S&P 500도 작년 12월 24일부터 15% 가까이 13%까지 올라가다 보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위 일정 수준 저항 수준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다는 단순히 수급적 요인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 어저께 IMF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것들이 결국 부담이 됐습니다. 앞서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2019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5% 내렸고요. 2020년은 이제 3.7에서 역시 같은 3.7에서 3.6으로 내렸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안 좋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 판매가 3년 만에 최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마이너스 6.4%만큼 판매가 줄어들면서 이거는 거의 3,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이거 자체 좀 부담스러울 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미국의 주택 판매, 주택 회사들의 소위 업종 ETF는 오늘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마감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무역 실무 협상 취소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도 그 뉴스 간밤에 보고 이건 뭔가 깜짝 놀랐는데 유호 부총리 얘기가 아니라 고전에 있는 실무 협상이 캔슬됐다는 건데 백악관에서는 커들러가 이번에 나와서 그런 거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나섰고요. 다보스 포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만 앞서 잠깐 설명드렸고 위원님이 여기 계셔야 이제 딱 이거에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조금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보스 포럼 시작됐는데요. 예, 주목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다보스 포럼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다보스 포럼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악재 인식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찌됐건 그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셧다운 등을 이유로 안 갔지만 실제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속내는 물론 유럽 시각이지만 워낙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나니까 가서 짜증나는 일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안 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테레스 메이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몇 명 안 갑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참석하고 안겔라 메켈은 단골 손님이니까 가는 거가 되겠고요. 빌 게이츠 정도가 참석하는데요. 일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2학년의 딱이어 시간을 통해서 다보스 포럼의 의미라든가 얘기할 때마다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을 기억하는데 그때가 공식적으로 4차 산업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명명되면서 쓰여졌던 시기입니다. 그만큼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 정치, 특히 경영 쪽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인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큰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터트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나왔고 작년, 재작년은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발달과 일자리의 어떤 문제 그리고 큰 틀에서는 또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이슈라든가 글로벌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를 해소한 다양한 시도.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재작년에 가서 1대1로에 대한 큰 청사진 그리고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역할 이런 다양한 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재료나 테마로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2년 전, 3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한 다음부터 4차 산업 그리고 혁신 성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로 되면서 ETF도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올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간 이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기도나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다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죠. 거기다가 보나마나 트럼프 대통령 유럽 정상들 만나면 결국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갖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던 패권 경쟁 등 소위 우울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공식 행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식 행사가 21일부터 이제 26일, 7일까지 해서 이번 주말까지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제가 몇 분의 이미 멘트를 소개해드리겠는데 이분은 아직 다보스에 가지 않았고 레터만 써갖고 대독 같은 형식을 했는데요. 제2의 워렌 버핏이라 얘기하는 클라르만이라는 엄청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대형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글로벌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고 각국뿐만 아니라 정부 단위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특히 정치적 분열이 아주 분열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더 제가 순화했는데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단으로 날리는 그런 세계 각국 그리고 정치적 간의 그런 갈등 관계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영국의 유명한 자산 운영자인 길버트라는 분도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불가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다음 분은 이제 이거 주씨랑 직접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해외 토픽 정도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우르테스라는 소위 뉴욕의 연방 최연소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뭐 여성 주의 운동하고 뭐 대단한 혁신하고 사람인데 $1,000만 이상 소득 보는 사람한테는 70% 세율을 매기자고 얘기를 다보스에서 직접 어저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한 세금 문제, 그러니까 각각의 다양한 목소리가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정된 것보다는 좀 불안한 것들이 많이 불평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번에 2019 다보스 포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주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 포함해서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다보스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들이 긍정적이고 사회 성장의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다보스발 뉴스는 좀 악재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징주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주목할 종목 연관지어서 볼 만한 국내 기업은요? 딱 주식보다는 제가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언더아머라고 여러분 브랜드 아실 겁니다. 뭐 나이키도 있고 언더아머도 있지만 언더아머라는 거는 스테판 커리로 워낙 뭐 농구 선수로 뭐 유명한 거 뭐 아실 텐데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실적 부진이라든가 인종 차별 등 이슈들이 약재로 반영됐는데요. 오늘요 난데없이 골드만삭스에서요 중립에서 매수도 아니라 미국에서 쓰는 거는 컨빅션 바이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강력 매수로 바꿨습니다. 거의 2단계 옮긴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24달에서 28달까지 원래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든가 글로벌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언더아머 이거 자체 하나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나이키라든가요. 룰루레몬이라든가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상장이 안 돼 있지만 헬스클럽 하는 회사들, 그리고 예를 들어 올게닉, 그러니까 유기 음식, 유기농 이런 거 다이어트류 이런 거 파는 기업들, 거기다 헬스케어 같이 해서 이런 주가들이 많이 지금 다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트렌드냐 보면 기존의 헬스케어는 그대로 가고요. 거기다가 운동이라든가 다이어트, 유기농, 여행, 여가, 성형, 건강관리. 그래서 우리를 보면 뭐 욜로랑 비슷한 개념을 쓰는데 이제는 남보다는 자기 스스로 계속 가꾸는 것들 있죠. 그래서 거기에 헬스케어랑 이런 산업에 합쳐서 셀프케어란 말이 요즘 다시 트렌드로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몸에 맞게 스스로에 대한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 것들이 좀 폭넓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신발이다, 운동화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해봤자 큰 산업에서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따지자 그러면 아마 음식 같은 것들, 그리고 유기농, 굳이 따지자면 무슨 여행 관련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가장 그나마 간접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CJ제일제당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음식 이런 것들에 좀 고급 음식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관점에서 보수적 주식들 CJ제일제당 같은 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네, 뉴욕 앤 서울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